니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노인네 하나 살리자고 그 생돈 병원에 난리라는 거야? 당장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남편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 전 재산까지 사업 자금으로 가져가 버린 그 인간이 던진 비수였죠. 하지만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정확히 보름 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그 남자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려왔죠. 그런 남편에게 차가운 코웃음과 함께 딱 한마디를 던지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시댁. 과연 제가 그 인간의 심장에 꽂아 넣은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고들 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신혼 초까지 제 남편은 그 어려운 걸 묵묵히 해내는 사람인 줄만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은행원인 저는 평생 창구에 앉아 꼼꼼하게 숫자와 씨름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왔지만 정작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눈만큼은 한참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주말마다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올 때면 언제나 환한 미소와 함께 양손을 무겁게 채워 들어오곤 했거든요. 특히 아빠가 평소 저녁 식사를 하시며 즐겨 드시던 값비싼 고급 약주 상자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와서 넉살 좋게 아빠의 빈잔에 술을 채워드리며 집안 분위기를 띄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저는 외동딸이라 집안이 늘 조용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남편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에 활기가 돌고 부모님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니 그 듬직한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거대한 IT 부품 제조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내신 아빠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결코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남편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라주는 술을 기분 좋게 받아 드시면서도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과 과장된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발가벗기듯 꿰뚫어 보며 관찰하셨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아빠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앉으시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불러세우고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겪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끝을 봐야 진짜 본 모습을 아는 법이다. 지금 네 눈앞에서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군다고 해서 그 얄팍한 속내까지 전부 믿어버리고 마음을 다 주면 절대 안 돼. 그때의 저는 아빠가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귀한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게 못내 서운해서 괜한 생트자비를 하시는 줄로만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그 뼈 있는 무거운 경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눈물 나는 예언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아빠의 단단한 어깨를 꾹꾹 주물러드리며 웃어넘겨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남편의 번지르르한 말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시커먼 욕망의 냄새를 이미 직감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행동은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완벽하고 살가운 친아들 노릇을 자처하며 제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 맞이한 주말이면 늦잠을 푹 자고 싶을 법도 한데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어나 목에 수건을 두르고 마당으로 나가 아빠의 고급 세단을 자기 손으로 구석구석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광이 나도록 닦아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셔츠 소매로 닦아내며 세차를 마친 남편에게 다가가 시원한 얼음물을 건네면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오히려 제 볼을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활짝 웃어 보였죠. 게다가 남편은 퇴근길에 아빠의 IT 회사 경영 서류들을 집으로 한가득 가져와 밤이 깊도록 붉은색 형광펜을 그서가며 자기 일처럼 밤새워 검토하고 서포트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이 나게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그 열정적인 뒷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정말 우리 친정 식구들을 자신의 진짜 핏줄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 모든 헌신과 열정의 이면에는 장인어른이 평생을 바쳐 땀 흘려 키워낸 알짜배기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날로 삼키겠다는 지독한 탐욕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동네 뒷산으로 주말 산책을 나갈 때마다 남편은 연로하여 조금씩 굽어가는 아빠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두 손을 단단히 깍지 낀 채 아빠의 느린 보폭을 세심하게 맞추며 걸었어요. 남편의 입에서는 연신 아버지를 부르는 싹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다정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사위가 아니라 듬직하고 번듯한 친아들을 두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의 시선을 보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며 남편을 향한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의 친딸인 저보다도 극진하게 마음을 쏟고 행동으로 보여주다 보니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어지고 죄송한 마음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동을 걸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제 저녁은 무엇을 드셨는지, 밤새 기침은 안 하셨는지 싹싹하게 안부를 여쭙고 주말에는 철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과일과 비싼 영양제를 양손 가득 챙겨서 시댁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수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웃으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신다며 늘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칭찬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어요. 우리 칙칙한 집안에 아주 복이 덩굴째 굴러들어와서 내가 요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다. 우리 아들이 처가에 간 쓸개다 빼주며 잘하는 것만큼 너도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며느리 도리를 다하니 세상에 이런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니? 어머니의 그 과분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우리 아빠에게 보여주는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하며 남편의 목까지 시댁에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명절 또한 즐겁게 보냈었는데요.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대한민국 어느 부부나 을에 겪는 시댁과 친정 방문 순서 문제로 서로 눈치를 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밤 여행 가방에 짐을 챙겨 넣으면서 제 양손을 꽉 감싸쥐고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먼저 뵙고 오자. 음식 장만하시느라 허리도 아프시고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가 무조건 먼저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송 거들어 드려야지. 안 그래?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코끝이 시큰해지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단단한 등을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평생 이 남자 하나만을 의지하고 남편이 가자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웃으며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굳게 맹세하고 말았죠. 하지만 마냥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벼락 같은 불행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건 아빠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꼿꼿하던 아빠가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힘겹게 의지하게 되자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 무급 휴가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일마저 전부 내팽개치고 병실 바닥에 좁은 간이 침대를 깔았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곁에서 단 1분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을 버티며 밤낮 없이 간병인 노릇을 자처했어요. 퀴퀴하고 좁디 좁은 6인실 병실에서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아빠의 마른 얼굴과 굳어가는 손발을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매 끼니 식사 시간이 찾아오면 행여나 기력이 쇠한 아빠가 사례라도 들릴까봐 미음을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입으로 호호 불어 식힌 다음 조심스럽게 입술 사이로 넣어드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병실 문틈 사이로 몰래 지켜보며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퀭하게 파인 두 눈과 덥수룩하게 자라난 턱수염을 보면서 이토록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부모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남자에게 내 심장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제 은행 창구에 앉아 10년 가까이 점심값과 커피값을 악착같이 아껴가며 독하게 모아두었던 장기적금 통장들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조리 해지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며 자금 융통 문제로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현금 다발과 수표가 두둑하게 담긴 커다란 누런 서류 봉투를 집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지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칠어진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은행 생활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야. 당신 지금 구상하는 사업 자금에 보탰어. 우리 아빠 병수 바라느라 고생하는 당신한테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남편은 봉투를 확인하더니 제 눈을 애틋하게 마주치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눈시울을 붉히는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연기를 펼쳤고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무거운 돈 봉투를 자기 가슴에 꽉 품어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 부부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와 핑크빛으로만 물들 줄 알았어요. 이 치밀하게 계산된 역겨운 연극의 막이 내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지옥문이 제 눈앞에 활짝 열릴 것이라는 참담한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른 채 남편의 거짓된 체온에 몸을 맡기고 바보처럼 웃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힘겨운 투병 끝에 결국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족은 깊고 어두운 슬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장례식 첫날 밤 아빠의 전담 변호사가 장례식장 귀빈용 휴게실로 우리 가족을 무겁게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은밀하게 남기신 유언장을 개봉하는 자리였거든요.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척하며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면서도 입가에는 미세하게 기대감으로 실룩거리는 근육을 숨기지 못하고 변호사 맞은편 상석에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류 봉투를 뜯어 한 글자씩 또렷하게 아빠의 마지막 뜻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땀 흘려 키워온 알짜배기 IT 부품 제조회사를 사위에게 물려주는 대신 전부 매각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은 사회환원재단과 남은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라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얌전하게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목덜미부터 얼굴 전체가 불에 댄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저는 바로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더니 변호사와 우리 엄마를 향해 위아래로 매서운 눈을김을 던지고는 단 한마디의 인사나 말도 없이 방문을 꽝 닫고 밖으로 쿵쾅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닫힌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서늘하고 섬뜩한 냉기에 두 발이 바닥에 꽁꽁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유언장 발표가 있던 날 밤부터 장례식장에 발길을 뚝 끊어버린 남편은 끝내 아빠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 발인 날 아침까지도 그 뻔뻔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영정 사진을 들어야 할 상주를 애타게 찾으며 웅성거릴 때 저는 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수십 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끊어질 무렵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빠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갑고 다정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 묻어 나왔습니다. 나 그동안 무리해서 몸살 났어. 피곤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오늘 급하게 처리할 회사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 그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고 저는 뚜뚜 거리는 차가운 기계음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외동딸인 제가 가냘픈 두 팔로 아빠의 무거운 영정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아 영구차 앞자리에 올랐고 엄마는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상주 없는 초라한 장례 행렬을 힘겹게 따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악착같이 지켜냈어요. 초우제까지 모두 마치고 텅 빈 친정집에 엄마를 모셔드리러 가는 길, 엄마는 사위가 며칠 동안 고생 많았으니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 먹이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엄마는 직접 사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제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셨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당장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제가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단 한 번의 신호음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우리 엄마의 전화번호를 아예 수신 차단해버리고 연락처 목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이 장모의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차단 목록에 처박아버린 그 남자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사위의 그 악마 같은 본성을 차마 믿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음 주말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남편이 평소에 환장하며 먹던 양념게장과 갈비찜을 무거운 반찬통에 한가득 싸들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밀린 업무 때문에 잠깐 출근해 있었고 집안에는 남편 혼자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엄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사위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지만 현관문 너머로는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 남편은 끝끝내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시멘트 바닥에 무거운 반찬 가방을 내려놓고 1시간을 넘게 서성이시던 엄마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퇴근길에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저는 이성을 잃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캔맥주를 홀짝거리던 남편을 향해 제가 반찬 가방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을 때 그는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쩍쩍 해대며 캔맥주를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집구석에서 내가 더 얻어먹을 콩고물도 하나 없는데 왜 내가 그 지긋지긋한 감정 노동을 계속해야 해? 장인어른은 회사도 낼름 팔아넘긴 마당에 내가 장모 비위까지 맞춰가며 실실 웃어줘야 하냐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남편은 제 면전에 대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악마 같은 조롱에 저는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 눈물겨운 헌신과 다정함이 오직 우리 아빠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더럽고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위의 그 끔찍하고 잔인한 돌변을 온몸으로 겪어낸 우리 엄마는 결국 그날 이후로 가슴에 커다란 멍이 들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알아누우셨습니다. 평생을 다정하고 온화하게 살아오신 엄마는 남편의 그 섬뜩한 배신감에 매일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피눈물을 쏟아내셨어요. 밥을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하고 생수만 겨우 마시며 바싹 말라가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날카로운 토날로 수백 번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창백하고 앙상해진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부여잡고는 초점 잃은 퀭한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제게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내가 눈이 멀었지. 처음부터 그렇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간살을 떨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니? 내가 네 아빠 볼 면목이 없어서 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우라통을 견디지 못해 밤낮 없이 마른 기침을 해대며 극심한 화병 장세를 보이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제발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제가 남편을 어떻게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거짓 위로를 건넸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고 눈물로 호소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내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다 갚을 테니 제발 우리 엄마한테만은 이러지 말라고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죠. 하지만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입고 있던 겉옷을 거실 바닥에 휙 집어 던지고는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뱀 같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네가 아빠한테 받은 그 알량한 유산이나 내 통장으로 당장 다 토해내. 나한테 돈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무슨 놈의 가족 타령이야. 내 앞에 돈 가져오기 전에는 그 역겨운 입 다물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목청을 높여 큰 소리를 쳤고 그날부터 아예 우리 집을 싸구려 여간 빵 취급하며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매일 밤 친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유흥주점을 전전하며 비싼 술을 퍼마시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았어요. 새벽동이 틀 무렵에야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싸구려 향수 냄새와 독한 양주 냄새를 온몸에 풀풀 풍기며 기어들어와서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코를 골며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명치 끝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먹은 것도 없이 매일 아침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머저리이자 갑오천치였어요. 사위가 우리 친정에 저렇게 모질고 독하게 구니까 나라도 내 엄마한테 2배, 3배로 더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저 인간도 양심의 가책을 뼈저리게 느끼고 미안해서라도 예전에 다정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미련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은행 창구 일에 매달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주말이면 엄마 집에 달려가 밀린 집안일을 해놓고 시댁에 가서는 시어머니 어깨를 꾹꾹 주물러드리며 어떻게든 썩은 동아줄 같은 가족이라는 끈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하면 굳게 닫힌 남편의 마음의 문이 기적처럼 다시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제 스스로를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을 그 당시에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 수치를 약으로 간신히 누르며 조심스럽게 건강을 관리해 오시던 엄마는 남편이 문전박대하며 내뱉었던 그 잔인한 조롱들이 엄마의 귓가를 밤낮 없이 맴돌았는지 식사도 못하시고 멍하니 아빠의 영정 사진만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치시는 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사들고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빵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이미 초점을 잃은 두 눈을 위로 치켜뜬 채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차가운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목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119를 불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밤거리를 질주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미동조차 없는 엄마의 손을 제 얼굴에 비비며 제발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늘을 향해 수백 번도 넘게 빌고 또 빌었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엄마를 에워싸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손을 모아 기도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불렀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되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급성 심근병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제 귓가에 쏟아냈습니다. 의사는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고 생명이 위독하니 한시라도 빨리 응급수술실로 들어가 막힌 혈관을 뚫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한다고 다급하게 설명하며 수술 동의서를 제 눈앞에 들이밀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와 함께 건넨 예상 청구서에는 자그마치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수술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은행 창구에서 점심까지 굶어가며 피땀 흘려 모았던 제 전 재산을 남편의 가짜 사업 자금으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몽땅 털어준 탓에 제 통장에는 당장 우리 엄마의 목숨을 살릴 단돈 100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꾹꾹 눌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씹으며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받아달라고 속으로 애원했죠. 마침내 전화를 받은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는 귀를 찢을 듯한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와 젊은 여자들의 악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고막을 강하게 때렸고 저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며 엄마가 지금 당장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제발 병원으로 와달라고 소리쳤어요. 나 지금 중요한 형님들 만나서 바쁘니까 끊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쯧쯧 혀를 차며 귀찮은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더니 차갑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는 뚜뚜 거리는 연결음을 들으며 이성을 잃고 곧장 병원 앞을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 신혼집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리기를 1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남편은 코를 찌르는 술 냄새를 온몸에 풀풀 풍기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겉옷도 벗지 않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차가운 현관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친 채 오직 우리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조아렸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내 적금 중에 일부만이라도 제발 당장 돌려줘. 아니면 제발 우리 엄마 수술비만 결제해줘. 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남편의 구두코에 입을 맞출 기세로 매달렸지만 남편은 제 머리 위에서 비릿한 코웃음을 치더니 제 양손을 뾰족한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바짓가랑이를 신경질적으로 확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어진 저를 향해 그는 도끼가 잔뜩 서린 눈을 부릅뜨고 허리를 숙여 제 얼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징그러운 이빨을 드러내며 악을 썼어요.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 끔찍하고 잔인한 한마디는 뾰족하고 거대한 대못이 되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무참히 관통하고 지나갔고 저는 숨이 턱 막히며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정성껏 쌓아 올렸던 결혼 생활이 한낱 모래성처럼 형체도 없이 바스라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아빠 병수발을 들 때까지 그토록 다정하고 완벽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흉측한 흡혈귀의 형상으로 겹쳐 보이면서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꺽꺽거리며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흘린 눈물로 구겨진 자기 바짓단을 탁탁 털어내더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던지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딸깍거리며 저를 향해 역겨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 생돈 장모 수술비로 병원 허공에 날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차 최고급으로 튜닝이나 싹 돌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남는 장사지. 저는 그 순간 소파에 누워 다리를 꼬고 콧노래를 부르는 그 끔찍한 생물체를 똑똑히 쳐다보며 이 인간은 사람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극악무도한 짐승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에게 단 한 방울의 눈물을 보일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에 저는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남편을 매섭게 한번 노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창백하게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웠고 저는 무균 면회복을 입고 엄마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제 두 볼에 비비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시던 엄마의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행여나 엄마가 제게 마지막 당부라도 남기시는 건가 싶어 귀를 바짝 엄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어요. 우리 강서방, 밥은 챙겨 먹였니? 엄마는 생사를 오가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뿐인 당신의 딸을 홀로 남겨두고 눈을 감을까봐 그 짐승 같은 사위를 걱정하며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미련과 나약함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박박 닦아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뻘건 분노의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엄마의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내 남은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 같은 짐승을 내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반드시 그 알량한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놓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단호하게 맹세했어요. 엄마는 수술에 들어가시고 수술실 복도 구석의 딱딱한 벤치에 몸을 한껏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은 채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온갖 친척들과 지인들의 얼굴을 수십 번도 넘게 떠올려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어 보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남편의 가짜 사업 자금으로 몽땅 털어넣은 비참한 처지에 그 누구에게도 선뜻 도와달라 손을 내밀 수 없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무릎만 꽉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가족인 남편마저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잔인하게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조롱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그저 캄캄하고 끝이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있을 때 누군가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덜덜 떨고 있는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툭툭 두드렸고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올려다보니 다름 아닌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 회사 경영을 전적으로 맡기며 친가족처럼 굳게 믿고 의지하시던 전담 변호사님이 낡은 서류 가방을 두 손에 꽉 쥔 채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주위를 한번 날카롭게 쓱 둘러보시더니 제 옆자리에 바짝 다가와 앉으시며 품속 깊은 곳에서 두툼하고 묵직한 커다란 황투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제 두 손에 단단하게 쥐어주셨어요. 놀란 눈으로 변호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저를 향해 그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며칠을 밤잠을 설치시며 사위 몰래 제게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마지막 비밀 유산이라고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의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의 입구를 거칠게 뜯어내었고 그 안에는 아빠의 힘있고 다정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 한 장과
제 두 눈을 여러 번 비비고 다시 확인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은행 통장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빈아, 네 남편은 돈이 없으면 미련 없이 너를 버리고 떠날 아주 지독하고 계산적인 놈이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그놈 눈빛 속에 숨은 시커먼 탐욕을 도저히 모를 수가 없더구나. 이 돈은 네 남편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고 오직 네 엄마 병원비와 너 스스로를 지키는 데에만 써라. 아빠가 꾹꾹 눌러 쓴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만 억눌렀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터뜨리며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숨이 멎어가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한 딸이 그 악마의 탈을 쓴 사위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릴 것을 이미 투명하게 꿰뚫어 보시고 저 몰래 이 엄청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는 치밀함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통장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는 엄마의 심장. 수술비 4천만 원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하고도 향후 10년 동안 최고급 요양병원에서 1:1 전문 간병인을 두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넉넉한 액수였어요. 저는 뺨에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셔츠 소매로 거칠게 벅벅 닦아내고 변호사님과 함께 곧장 1층 원무과 수납 창구로 달려가 아빠가 남겨주신 카드를 당당하게 내밀어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 들어갈 모든 수술비를 단 1원의 자비도 없을 전액 일시불로 완납해버렸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과 변호사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제가 승인되는 경쾌한 영수증 출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짓눌렸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감을 느꼈고 곧바로 수술실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온 엄마의 침대를 응급실의 돗대기 시장 같은 시끄러운 다인실이 아니라 병원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조용한 최고급 V&P 병동 1인실로 넓고 쾌적하게 옮겨 모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대학병원 전담 의료진들의 세심하고 극진한 밀착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창백했던 두 뺨의 붉은 혈색을 서서히 되찾으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 마침내 두 눈을 번쩍 뜨고 제 손을 꽉 쥐며 희미하지만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저는 엄마의 마르고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얼굴을 비비며 이제부터는 세상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엄마의 완벽한 보호자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굳게 맹세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무사히 위험한 심장 수술을 마치고 최고급 VIP 병실에서 왕비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통쾌한 사실을 그 짐승 같은 남편에게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단 하나의 단서도 흘리지 않은 채 완벽한 비밀로 붙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엄마의 수술비 4천만 원을 두고 자동차 튜닝하는 게 낫겠다고 비아냥거리며 제 심장에 대못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끔찍한 죗값을 제 손으로 직접 뼈저리게 갚아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기와 빈틈없는 완벽한 정보 차단이 무엇보다 필수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병원 간이 침대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집을 비우고 독수 공방하는 동안 장모가 수술실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매일 밤 밖으로 쏘다니며 방탕한 생활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아입을 옷가지나 출근용 서류를 챙기기 위해 어쩌다 낮에 잠깐 집에 들러 세탁기를 열어보면 남편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은 구겨진 와이셔츠 기재서는 역겨운 싸구려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듯 진동을 했고 셔츠 목덜미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까지 아주 선명하게 묻어 있어 누가 봐도 대놓고 지저분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요란하게 광고하는 꼴이었죠. 게다가 거실 탁자 위에 널브러진 카드 결제 영수증들을 확인해 보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모텔이나 술집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고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조차 스마트폰을 방수팩에 넣어 챙겨 들어가는 남편의 기괴한 행동들은 저의 의심을 뚜렷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제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꽉 끼고 서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의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쏘아보며 날선 목소리로 차갑게 따져 물었어요. 너 바람피니? 제 단도직입적인 추궁에 남편은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시선을 피하며 변명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비릿한 조소를 흘렸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툭툭 밀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네 엄마 챙긴다고 매일 밖으로 나도는데 나라고 이 사람 온기도 없는 빈 집구석에 일찍 기어 들어오고 싶겠냐? 다 네가 남편 대접을 그따위로 형편없이 하니까 벌어지는 일이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 인간의 더러운 입에서 쏟아지는 그 쓰레기 같은 변명과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면전에서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은 일말의 미련이나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조차 씻은 듯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내 당장 입을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거칠게 쑤셔 넣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병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보안이 철저하고 깨끗한 작은 오피스텔을 새로 얻어 아예 남편과 완전한 별거를 하듯 지내며 신혼집에 들어가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오직 제 직장인 은행 창구와 엄마가 계신 VIP 병실만을 부지런히 오가며 남편이라는 더러운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고 오직 엄마의 완전한 건강 회복과 저 오만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 짓밟아 버릴지 복수의 시퍼런 칼날만을 매일 밤 숫돌에 갈듯 날카롭게 세우며 하루하루를 전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 생활을 하던 중 계절이 바뀌어 두꺼운 겨울 겉옷가지들을 챙기기 위해 아주 늦은 밤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조심스럽게 잠깐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 늘어난 더러운 속옷바람으로 드러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실실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낡은 여행 가방을 열고 안방 옷장에서 옷을 바쁘게 꺼내어 쑤셔 넣는 분주한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까딱거리며 제 덩 뒤에 대고 역겨운 모욕의 화살을 툭 던졌어요. 요즘 장모 수술비 구한다고 아주 밤낮 없이 싸돌아다니더니 어디서 돈 냄새 풀풀 나는 좋은 놈 하나 제대로 물었냐? 그 천박하고 더러운 조롱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지만 저는 예전처럼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짜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해하는 대신 하던 손놀림을 딱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벌레를 보듯 남편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시궁창보다 못한 역겨운 밑바닥을 완벽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속에 활활 들끓던 분노의 불길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면서 이 쓰레기를 재활용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겠다는 단단하고 냉혹한 사냥꾼의 본능만이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 유치하고 천박한 도발에 단 한마디의 대꾸조차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꾹 다문 채 짐 가방의 지퍼를 소리나게 쫙 닫아 올린 뒤 그 끔찍한 집구석을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와 완벽하게 발길을 끊고 짐을 싸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지 딱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행 창구에 앉아 밀려드는 고객들의 대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바쁘게 도장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제 휴대전화 화면이 요란하게 번쩍거리며 진동을 울려대기 시작했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 발신자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쥐고 있던 결제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수술을 받을 때도 안부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한 통 먼저 보내지 않던 인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는 잠시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기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다가 도대체 또 무슨 역겨운 핑계를 대며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연락을 했는지 그 알량한 속내나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대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 술에 취해 비아냥거리던 그 오만하고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빗속에 내몰린 들개처럼 콧물을 훌쩍거리며 다급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혀가 잔뜩 꼬인 발음으로 울먹이며 방금 전 자기 엄마가 쓰러지는 바람에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 의사에게 당장 머리 쪽 혈관이 꽉 막혀버린 뇌경색 진단을 확실하게 전달받았다고 소리치며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쿵하고 묵직하게 떨어져 내리는 충격과 동시에 입술 끝이 미세하게 비틀려 올라가는 아주 기묘하고 서늘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이렇게 현실에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단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상인들과 핏대를 세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라 한겨울에도 보일러 난방비를 아끼려고 거실에 두꺼운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지내실 만큼 지독하게 절약이 뼛속까지 밴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병원비나 약값 나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하셔서 그 흔하고 저렴한 실비보험 하나조차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며 펄펄 뛰며 가입을 거부하고 여태껏 센 몸으로 버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정작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라는 작자는 와이프 적금은 물론 매일 밤 유흥업소와 외제차 튜닝에 물 쓰듯이 펑펑 다 날려버렸으니 그 집안 꼴이 오죽했을까요? 남편은 콧물을 질적거리며 제게 매달리듯 아주 애처롭고 찌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장모님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한 거야? 나 지금 카드도 한도 꽉 차서 결제가 안 돼. 엄마 지금 수술비는커녕 입원비 낼 돈도 없어서 방치되어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네가 당장 빌려주라. 그 구차하고 비참한 목소리를 귓구멍으로 생생하게 듣고 있으니
불과 보름 전 현관문 앞에서 제 두 손을 뾰족한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악마처럼 낄낄대던 그 인간의 흉측한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겹쳐 떠오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분노가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신 뒤 은행 창구 의자에 등을 아주 꼿꼿하게 펴고 앉아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남편이 제 심장에 꽂았던 그 잔인한 비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되돌려 주었어요. 니네 엄마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니네 엄마는 네 돈으로 살려. 이제 니네 엄마는 나한테 시엄마도 아닌 그냥 모르는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제 단호하고 서늘한 일갈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반대편에서는 잠시 숨막히는 정막이 흐르더니 이내 남편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핏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냐? 아무리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그렇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막말을 입에 담아?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발악을 해대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콧방귀를 탁 뀌고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씹어뱉다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 불과 한 달 전에 네 입에서 나온 거야. 장모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네 입으로 직접 씹으렸잖아.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그 더러운 기억을 다 까먹었니? 제가 팩트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며 숨통을 조이자 남편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는지 헛기침을 몇 번 쿰쿰거리더니 이제는 비겁하게 자기 엄마를 앞세워 아주 갓산 감정파리를 시도하며 매달려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들어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널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예뻐해 주셨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줘 제발. 저는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감정 호소에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차가운 썩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가차없이 그의 알량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지극정성으로 잘했으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그나마 잘해주신 거지. 며느리가 가만히 콧대만 세우고 있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덩이 취급을 하니? 네가 유산에 눈먼 돈독 올라서 우리 친정이랑 매정하게 연 끊고 내 전화번호 차단했을 때도 난 바보 등신처럼 주말마다 시댁에 꼬박꼬박 찾아가서 내 할 도리 다하고 살았어. 너는 나한테 인간에 대한 도리나 예의를 따질 자격이 단 한 개도 없는 개쓰레기니까 두 번 다시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저는 남편이 입을 벌려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꾹 눌러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의식은 돌아오셨는지 마비 증세는 없으신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당장 은행문을 박차고 병원으로 달려갔겠지만 저는 단 하나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뒤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서랍 속에 깊숙이 던져 넣었어요. 복수의 첫 단추를 아주 통쾌하게 깨었다는 짜릿한 성취감이 제 온몸을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며 꽉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아 전원을 다시 켰을 때 평소 저와 언니 동생 하며 아주 살갑고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신우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신우이는 거의 울기 직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지금 오빠가 병원비도 없이 원무가 직원들과 멱살잡이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며 한숨을 푹푹 쉬며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신우이는 평소 순하던 제가 오빠를 상대로 이렇게 차갑고 독하게 등을 돌린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오빠의 등짝을 때리며 다그치고 캐물었고, 결국 오빠가 장모님 목숨을 두고 내뱉었던 그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제 소중한 적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날린 끔찍한 만행들을 전부 실토하는 것을 낱낱이 전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우이는 수화기 너머로 연신 코를 훌쩍이며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100번 1000번 사죄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었고, 자기도 같은 여자로서 오빠가 저지른 그 악마 같은 짓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새언니, 나는 언니가 우리 오빠 얼굴에 침을 뱉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도 100% 언니 마음 다 이해하고 응원해요. 나도 방금 오빠 면상에 대고 쌍욕을 퍼붓고 이제부터 저 인간을 내 친오빠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쓰레기 취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엄마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을 파서라도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제발 우리 집안 더러운 꼴 다 잊어버리고 친정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상식이 통하고 싹싹하게 저를 챙겨주던 신우이마저 남편의 그 끔찍한 밑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인간관계의 끈을 매정하게 싹둑 잘라내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아주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얄팍한 계산기와 더러운 욕망에 눈이 멀어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기 핏줄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비참하고 고립된 낭떠러지로 스스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그동안 나를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어서 정말 고마웠다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은 뒤 거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캔맥주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수납 창구에서 일시불로 시원하게 결제한 그 막대한 병원비 덕분에 대학병원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최고급 VIP 병실에서 왕비부럽지 않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전담 간호사가 들어와 가장 신선한 꽃으로 화병에 물을 갈아주고 영양사가 직접 병실로 찾아와 엄마의 입맛에 딱 맞춘 최고급 식단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 창백했던 엄마의 두 뺨에는 어느새 따뜻한 봄꽃처럼 화사하고 붉은 혈색이 완벽하게 돌아왔죠. 반면에 며칠 전 전화통을 붙잡고 저에게 구걸을 하던 남편은 자기 엄마를 모실 단돈 몇백만 원조차 당장 수중에 마련하지 못해 이리저리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돈을 꾸러다니다가 결국 병원 구간 건물에 있는 냄새나고 비좁은 8인실에 시어머니를 억지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전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남녀 환자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데 뒤섞여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밤낮 없이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싸구려 공용 병실에서 그 지독한 짠순이 시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속에서는 일말의 동정심 대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아주 서늘하고 통쾌한 냉소만이 가득 차올랐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휠체어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엄마를 조심스럽게 모신 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VIP 병동 전용 1층 로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재활치료실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쾅쾅 울리며 걸어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흉측한 형체에 하마터면 휠체어 손잡이를 놓칠 뻔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비듬이 하얗게 엉겨붙어 떡져 있었고 턱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산적처럼 자라났으며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꼬질꼬질한 셔츠를 대충 걸쳐 입은 남편이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우리 모녀를 향해 미친 들개처럼 씩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우아하게 휠체어에 앉아 계신 우리 엄마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엄마를 모시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로비 한복판을 가로질러 저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무전기를 치며 달려오기도 전에 남편은 휠체어 앞을 막아서며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부서져라 거칠게 낚아채고는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온 돈니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가족까지 버린 년이 때깔 아주 좋아 보이네. 너 이 막대한 돈 도대체 어디서 났어?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저 시궁창 같은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네 모녀만 이 꼭대기층에서 호강하며 떵떵거려. 남편의 입에서 역겨운 침방울이 튀어나와 제 얼굴에 묻을 정도로 그는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고 로비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저희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악력에 어깨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 인간의 시커먼 눈동자를 아주 차갑고 날선 눈빛으로 똑바로 뚫어지게 노려보며 턱을 꼿꼿하게 쳐들었어요. 제가 남편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반격을 가하려던 찰나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아주 꽉 쥐시더니 옆에 서 있던 전담 간호사에게 눈빛으로 부축을 부탁하며 덜덜 떨리는 다리에 강하게 힘을 주고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걷지도 못하시는 엄마가 간호사의 어깨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제 앞을 든든하게 막아서고 남편의 코앞까지 다가가 아주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꼿꼿하게 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감동과 충격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네요. 엄마는 심장병으로 쓰러졌던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서슬퍼렇고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위아래로 찢어버릴 듯이 쏘아보셨고 넓은 VIP 병동 로비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아주 크고 단호한 호통을 내지르셨습니다. 자네 입으로 내뱉은 그 모진 말들이 우리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는데 이제 와서 자네 어머니 목숨줄을 내 딸 손에 구걸하나? 자네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치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9년 내내 사위에게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큰 소리 한 번 치신 적 없이 언제나 다정하고 온화하기만 하셨던 장모님의 입에서 저토록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미쳐 날뛰던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생 자기 손바닥 위에서 얌전하게 굴종할 줄만 알았던 만만한 처가 식구들의 완벽한 반격에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기 직전까지 휘청거렸고
저는 그 역겹고 볼품없이 무너져 내리는 짐승 같은 몰골을 보며 그의 명치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푹 찔러 넣어 쐐기를 단단하게 박아주었습니다. 여긴 너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발을 들릴 급이 안 맞는 곳이니까 당장 꺼져서 네 갈 길이나 가라. 아까 네가 로비가 떠나가라 외친 가족까지 버린 년이라는 그 천박한 단어. 그거 불과 몇 주 전 우리 엄마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낄낄대던 네 완벽한 자기소개 아니었니? 제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롱 섞인 팩트 폭력이 쏟아지자 주변을 빙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참았던 숨을 내뱉는 소리와 함께 혀를 쫓듯 차며 남편을 손가락질하는 날 선 수군거림이 로비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만 뻐끔거릴 뿐 감히 제게 단 한마디의 반박도 꺼내지 못한 채 바닥만 기어 다니는 벌레처럼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땀범벅이 된 신우이가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밀치고 로비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오빠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의 뺨을 아주 찰지게 후려쳐버렸습니다. 짝 하는 날카롭고 시원한 마찰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쳤고 남편은 자기 여동생의 매서운 손찌검에 고개가 반대편으로 획 돌아간 채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죠. 신우이는 분노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곧바로 제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사죄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라는 짐승 새끼가 새언니와 사돈 어른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며 통곡하는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우면서 이 지독하고 끔찍했던 오만불손한 남편의 난동소동은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신우이를 일으켜 세워준 뒤 놀라신 엄마를 다시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혀 담요를 목 밑까지 따뜻하게 덮어드리고는 남편이라는 더러운 장애물을 구둣발로 밀어내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물리치료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한바탕 비참하고 시끄러운 진흙탕 소동을 벌인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을 미루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의 전담 변호사님 사무실로 곧장 찾아가 책상 위에 아주 두껍고 날카로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도장을 쾅 찍어 넘겼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접수한 이혼소장은 남편이 번듯하게 다니고 있는 회사 사무실 한가운데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바쁜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배달하게 만들었어요. 소란스러운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님이 남편의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며 가정법원에서 날아온 봉투를 건넸을 때 남편의 그 알량한 체면이 수많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 통쾌한 쾌감을 맛보았죠. 제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혼인 파탄의 모든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의 인면수심 같은 폐륜과 역겨운 낭비벽에 있음을 아주 세세하고 낱낱이 명시하고 제가 준 적금 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남편이 그토록 침을 흘리며 탐내던 우리 신혼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단 1원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꾹꾹 눌러 담아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넓고 쾌적한 아파트는 결혼 당시 우리 아빠가 하나뿐인 귀한 딸이
시집가서 남의 집 전세금 걱정하며 눈치 보지 말라고 오직 제 이름 단독 명의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제 고유 재산이었으니까요. 소장을 받아들고 눈이 뒤집힌 남편은 곧장 제게 전화를 걸어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아주 뻔뻔하고 구차하게 억지를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네 거인 줄 알아? 우리가 결혼해서 9년 동안 같이 산 우리 집이니까 당장 집값 절반으로 나눠서 내 통장으로 입금해. 남편이 발악하며 악을 썼지만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다발 속에는 아파트 매매 대금은 물론이고 거액의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전부 우리 아빠의 개인 통장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가 납부한 명백한 금융거래 내역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선명하게 증거로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유치한 협박을 콧방귀를 뀌며 가볍게 무시하고 그 인간이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부로 쳐들어오기 전에 아예 현관문 잠금 장치 전체를 가장 튼튼하고 비싼 최신형으로 통째로 교체해버린 다음 안방 옷장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묶음으로 사온 가장 크고 두꺼운 100리터짜리 새파란 쓰레기 봉투 10장을 거실 바닥에 쫙 펼쳐놓고 남편이 평소에 목숨처럼 아끼며 폼을 잡고 입고 다니던 최고급 명품 정장들과 이탈리아제 구두 그리고 비싼 시계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쓰레기 봉투 안으로 마구잡이로 쑤셔 박아버렸어요. 값비싼 향수병과 넥타이까지 모조리 푸른 비닐봉지 속에 쳐박고 윗부분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밀봉한 뒤 퀵서비스 용달 트럭을 불러 남편이 쫓겨나 생활하고 있는 시댁의 곰팡내 나는 좁디 좁은 반지하 쪽방으로 전부 던져버리듯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보낸 거대한 쓰레기 봉투 더미를 마당에서 받아든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를 그 비참한 몰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질 정도로 가슴속 응어리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유산에 눈이 멀어 제 앞에서 우리 친정을 향해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더러운 꼬리까지 완벽하게 저에게 밟히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고용한 전문 조사원과 함께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탈탈 털어보니 매일 밤 병원비 구한다고 거짓말을 쳐대며 밖으로 나돌았던 그 시간 동안 젊은 여자들을 끼고 고급 유흥업소와 모텔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추악한 불륜 정황과 동영상 증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거든요. 이 명백하고 역겨운 외도 증거들을 법원에 추가로 들이밀자 남편이 제게 물어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에서 훨씬 더 거대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인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아주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갔습니다. 발등에 거대한 불이 떨어진 남편은 어떻게든 제게 뺏길 돈을 줄여보려고 유명하다는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다녔지만 제 적금을 훔쳐다 외제차 튜닝과 술값으로 몽땅 탕진해버린 탓에 당장 변호사 선임료로 낼 단돈 몇십만 원조차 수중에 없는 끔찍한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결국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까지 꽉 막혀 완벽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남편은 며칠을 입어 누렇게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법원 앞 무료 법률 상담소와 국선 변호인을 찾아다니며 제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구걸하는 아주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비싸고 우아한 명품 정장을 빼입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아주 여유롭고 당당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장 한가운데 앉은 판사님은 남편의 그 끔찍한 폐륜 행위와 더러운 불륜 사실을 아주 무겁고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단일원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기각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남편이 즉시 저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승소 판결을 시원하게 내리쳐 주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승소의 기쁨을 누리며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 대기시켜둔 택시를 향해 꼿꼿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빈손으로 쫓겨나 완전히 거지꼴이 된 남편이 눈물 콧물을 질적거리며 제 뒤를 헐레벌떡 쫓아와 제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려 덤벼들었습니다. 남편은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제 구두코를 부여잡고 침을 튀기며 아주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듯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유빈아, 나 진짜 이제 통장에 단돈 100원도 없고 당장 오늘 밤부터 밖에서 노숙하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다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 위자료만이라도 제발 조금만 깎아주라, 응? 하지만 저는 더러운 손을 발로 차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명치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네가 싼 더러운 똥 네가 알아서 치워야지. 어딜 감히 내 몸에 더러운 손을 대? 평생 그 시궁창 바닥에서 네 엄마 병원비나 갚으면서 벌레처럼 평생 기어다녀. 저는 짐승처럼 엉엉 울어대는 남편에게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돌아선 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쾅 소리가 나도록 차 문을 닫아버리고 법원 앞을 시원하게 벗어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자기 발로 거만하게 걷어차고 부서진 남편은 이제 제가 쟁취해낸 위자료 수천만 원과 다인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밀린 끔찍한 병원비를 갚아나가기 위해 그토록 무시하며 천박하게 여기던 육체 노동의 늪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죠.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그토록 끔찍하게 챙기며 번지르르하게 살아가던 남편은 이제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낡고 녹슨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뛰어야 하고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 나가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는 아주 고되고 험한 노가다판을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창밖으로 매연을 내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인간이 평생 짐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겁고 비참한 업보의 무게를 떠올리며 입가에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미소를 띠고 크게 웃습니다. 그 끔찍하고 숨막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모두 거센 폭풍우처럼 제 인생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우리 모녀의 삶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눈부신 평화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던 우리 엄마는 전담 의료진들의 극진한 밀착 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심장 수술의 후유증을 아주 말끔하게 털어내고 기적처럼 예전의 건강하고 온화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으셨거든요. 저는 병원 문을 나서시는 엄마의 손을 꼭 부여잡고 도심의 탁한 매연과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전혀 닿지 않는 아주 깊고 청정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최고급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엄마의 거처를 안락하게 옮겨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솔잎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에서 또래의 다정한 어르신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며 산책을 즐기시는 엄마의 두 뺨에는 이제 과거의 그 슬프고 창백했던 그림자 따위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아주 화사하고 붉은 생기만이 가득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 짐승 같은 사위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남겨주신 그 거대하고 은밀한 비밀 유산과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행 창구에 앉아 악착같이 벌어들이는 탄탄한 월급을 아주 견고한 방파제 삼아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우리 모녀만의 새로운 성을 튼튼하게 구축해냈어요. 통장에 찍힌 그 든든하고 거대한 숫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아빠가 제 곁에서 두 팔을 벌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강렬한 보호막을 느끼며 매일 밤 두 다리를 아주 편안하게 쭉 뻗고 달콤한 숙면을 취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점심값을 아끼며 동전 하나에 벌벌 떨고 시댁 눈치를 보며 가슴을 졸이던 그 바보 같고 미련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죽은 먼지가 되어 날아갔거든요. 가끔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나 날씨가 궂은 새벽이 찾아오면 그 역겹고 짐승 같은 전 남편이 소주에 잔뜩 취해 제 예전 휴대전화 번호로 구질구질하게 전화를 걸어와 질척거리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 법원 문을 빠져나온 바로 그날 오후에 미련 없이 대리점으로 달려가 휴대전화 번호를 아주 생소한 번호로 싹 바꿔버렸고 그 인간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수백 번 수천 번 통화 버튼을 눌러봤자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라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일 겁니다. 그토록 명품과 알량한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밝히며 제 앞에서 오만하게 콧대를 세우던 그 인간은 이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새벽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먼지 구덩이 노가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처럼 일하고 밤에는 곰팡내 나는 시댁의 그 비좁은 쪽방에서 빈 소주병을 끌어안고 찌질하게 후회의 피눈물을 짜내는 비참한 밑바닥 신세로 전락해버렸네요. 그리고 과거에 저와 언니 동생하며 나름대로 싹싹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누이에게서 가끔 제 새로운 번호로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가 걸려 오곤 합니다. 시누이는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돈이 없어 간병인도 쓰지 못하고 냄새나는 8인실 병동에 반신불수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비참한 근황과 자기 오빠의 그거지 같은 막노동 인생을 하소연하며 넋두리를 늘어놓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우울하고 질척거리는 남의 집안 사정에 단 한치의 동정심이나 감정의 동요도 허락하지 않고 그저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매만지며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의례적인 대답만 툭툭 던져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지갑을 털어 맛있는 과일이라도 사들고 병문안을 달려갔겠지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혀도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완벽하게 모르는 남남이자 그저 인과응보를 치르고 있는 늙은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저는 시누이의 전화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주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제 평온한 일상에 그들의 불행이 단 1mm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차단해 버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내 소중한 인생과 찬란한 시간을 누군가의 비위를 억지로 맞추거나 가짜 웃음을 지어가며 굽실거리는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기로 아주 독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나 시댁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나 자신과 우리 엄마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제 직장 생활에도 눈부신 탄탄대로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날카롭게 숫자를 다루고 까다로운 VIP, 고객들의 자산을 완벽하게 관리해낸 능력을 은행장님과 임원들에게 아주 톡톡히 인정받아 이번 분기 인사 고과에서 가장 유력하고 젊은 지점장 승진 후보 자리를 당당하게 꿰찼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깔끔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출근하여 직원들의 경쾌한 인사를 받으며 내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에 힘차게 도장을 쾅쾅 찍어내릴 때마다 저는 제 두 발로 온전히 이 세상을 딛고 서 있다는 아주 짜릿하고 벅찬 성취감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맑고 화창한 주말 아침이 밝아오면 저는 어김없이 엄마가 머무시는 요양원으로 차를 몰아 엄마를 조수석에 다정하게 모신 뒤 우리 아빠가 잠들어 계신 공원묘지를 향해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묘역에 도착해 아빠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차가운 비석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껏 구석구석 닦아내고 생전에 아빠가 그토록 즐겨 드시던 최고급 약주를 잔에 찰랑찰랑하게 채워 비석 앞에 공손하게 올려드리죠. 과거에 그 짐승 같은 남편이 장인의 회사를 날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이 똑같은 술을 따라 올리던 그 역겨운 장면이 떠올라 잠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어 그 더러운 기억을 날려버리고 아빠의 사진을 향해 아주 깊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가 남겨준 그 든든한 사랑 덕분에 우리 모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웃고 있어. 아빠가 왜 그토록 사위에게 그 돈의 존재를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라고 신신당부하셨는지 이제야 아빠의 그 깊고 거대한 해안과 맹수 같은 사랑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이해해. 저는 비석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엄마의 좁은 어깨를 제 넓은 두 팔로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속으로 수만 번도 넘게 아주 단호하고 굳게 맹세합니다. 저는 두 번 다시 누군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내 찬란한 인생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멍청하게 쥐어주는 일 따위는 죽어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오직 나 스스로가 꽉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엑셀을 밟으며 당당하게 나아갈 테니까요. 햇살이 기분 좋게 쏟아지는 요양원 넓은 테라스에 앉아 가장 좋은 찻잎을 듬뿍 넣어 우려낸 따뜻한 홍차를 예쁜 찻잔에 따라 엄마와 마주 앉아 가볍게 쨍그랑 건배를 합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차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우리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상처들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온전히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 쟁취해낸 이 고요하고 소소한 주말 오후의 평화. 입술을 적시는 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야말로 지난 9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완벽하게 짓밟고 일어선 저의 가장 통쾌하고 진정한 승리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잔잔한 평화와 여유만 넘치시길 기도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배신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벼랑 끝에서 더 매섭고 단단하게 일어나 완벽한 복수와 반전을 이뤄낸 우리 주인공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치밀한 거짓 연기에 속아 피 같은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결국 친정아버지의 바다처럼 깊은 해안과 사연자님 스스로의 굳건한 용기로 인생의 진짜 주도권을 되찾은 모습에
제 가슴이 다 뻥 뚫리고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끔찍했던 아픔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두 분의 앞날에 눈부시고 찬란한 봄날의 햇살만 가득 비추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